진짜 무서운 건요, 비밀이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고성이는 오늘도 우아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진석이었어요. 박진석은 이제 고성이를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었거든요. 박진석은 겉으론 평소처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숟가락 소리까지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어요. 오늘은 회사에 좀 일찍 갈게. 고성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당신 바쁘잖아요. 고성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불렀어요. 겉으로는 감사팀도 아니고 법무팀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믿고 쓰던 실무자였어요. 박진석이 제일 무서운 방식이죠. 조용히 확실하게 증거만 모으는 방식이요. 박진석은 딱 3가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첫째, 고성이가 최근에 만난 사람. 둘째, 고성의 명의로 움직인 돈. 셋째, 고성이가 손댄 채용건. 여기서 셋째가 아주 중요해요. 이번 판의 낙하산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같은 시간 고성이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고성의 머릿속은 한우진으로 가득했어요. 고성이는 한우진만 찾으면 다 끝난다고 믿었어요. 고성이는 우진만 잡으면 돼, 그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또 사람을 붙였어요. 말은 예쁘게 했어요. 조용히 위치만 확인해줘요. 근데 그게 조용히 끝나는 적은 없죠. 고성이는 박영나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집 밖은 위험해, 엄마 말 들어.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 했어요. 하지만 박영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박영나는 고성희의 딸이지만 고성희의 사람이 되긴 싫었거든요. 해맑고 긍정적인데 결정적일 땐 단단한 사람이죠. 박영나는 그런 지은호가 부러웠어요. 나는 왜 내 인생을 내가 못 고르지? 박영나는 그렇게 속으로 되물었어요. 지은호는 그날 정순이 식당을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예요. 정순이는 딸 표정만 봐도 알죠. 은호야, 너 요즘 마음이 바쁘다. 지은호는 웃어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근데 목소리 끝이 떨렸어요. 지은호는 요즘 이지혁과 자꾸 마주쳤거든요. 이지혁은 일도 잘하고 잘생긴 33세 남자예요. 비혼주의라 말하지만 사실 마음을 꽁꽁 숨기는 사람이죠. 지은호는 이지혁을 오래 짝사랑했어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지은호는 미워하지 못했어요. 그게 지은호 성격이에요. 이지혁도 지은호를 피하진 못하고 있었어요. 피하려고 할수록 더 마음이 쓰였거든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만 살짝 털어놨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박성재도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이 삼각이 이미 불안한데요. 오늘은 여기서 더 흔들릴 일이 생겨요. 박성재는 회사에서 이수빈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이수빈은 이지혁의 여동생이에요. 패션 크리에이터이고 예쁘고 애교도 많아요. 근데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이수빈은 딱 보자마자 분위기를 읽었어요. 박성재는 더 빨리 읽었고요. 박성재가 먼저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 이수빈은 웃으면서도 눈을 좁혔어요. 오랜만이죠. 근데 오빠 친구면 잘 나가시겠네. 박성재는 가볍게 웃었어요. 그냥 일만 해. 이수빈은 한 박자 쉬고 말해요. 저 어제 좀 이상했어요. 박성재는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디 아파? 이수빈은 고개를 저어요. 아픈 건 아닌데 속이 울렁거려서요. 박성재는 순간 멈췄어요. 이수빈은 그 반응을 봤어요. 그 반응이 재미였어요. 그때 마침 김다정이 이수빈에게 전화해요. 김다정은 이지혁의 어머니이고 지금은 주부예요. 김다정은 걱정이 많아요. 수빈아, 너 아침도 못 먹었지? 이수빈은 입을 손으로 가려요. 엄마, 나 지금 좀. 헛구역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김다정은 그 소리만 듣고 착각해요. 김다정은 말이 빨라져요. 설마 너 임신이니? 이수빈은 순간 눈이 반짝해요. 이수빈은 바로 아니야라고 하지 않아요. 이수빈은 계산이 빠르니까요. 이수빈은 일부러 애매하게 말해요. 엄마, 그 얘기는 집에서.
김다정은 머리가 하얘져요. 이수빈은 그 틈을 잡아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다시 봐요. 박성재도 그 대화를 들었어요. 박성재 얼굴이 굳었어요.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해요. 이거 판이 되겠는데?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낮게 말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박성재는 대답을 못해요. 이수빈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수빈은 꼭 임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임신이라고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현실 막장은요, 사실보다 오해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상철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의 아버지예요. 61세이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 이상철이 방제실 취업에 성공했어요. 집안이 잠깐 숨 돌리는 순간이었죠. 이상철은 출근 전날 조옥래에게 인사했어요. 조옥래는 이상철의 어머니, 즉 이지혁의 할머니예요. 88세인데도 눈이 날카로워요. 조옥래는 말했어요. 상철아, 남의 돈 먹는 자리일수록 조심해라. 이상철은 씩 웃었어요. 어머니, 저 그런 거 못해요. 조옥래는 더 낮게 말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다. 김장수도 그 옆에 있었어요. 김장수는 김다정의 아버지 사돈 친구죠. 김장수는 가끔 기억이 흐릿해도 핵심을 콕 찔러요. 낙하산은요, 누가 밀어넣은 거예요? 이상철은 순간 멈칫해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곧 알게 됩니다. 이상철이 첫 출근을 하고 인사를 돌다가 듣게 돼요. 아, 그분이구나. 위에서 꽂은 분. 이상철은 귀를 의심해요. 제가요? 직원은 말을 얼버무려요. 아니, 그냥 그런 말이. 이상철은 웃어넘기려다가 손이 떨려요. 평생 자존심으로 버틴 사람이거든요. 나는 실력으로 들어왔다. 그 믿음이 부서지면 사람이 위험해져요. 이상철은 그날 밤 김다정에게 말하지 못해요. 김다정은 눈치를 채요.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지? 이상철은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 김다정은 더 불안해져요. 그런데 이 불안이 더 큰 비밀로 이어져요. 다시 박진석 쪽으로 돌아가요. 박진석은 고성의 뒤를 캐다가 채용 라인을 발견해요. 방제실 채용 결제에 박진석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근데 박진석은 기억이 없어요. 박진석은 자기가 결제를 했다는 건 알아요. 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개를 찍으니까요. 문제는 그 결제가 누구 부탁이었느냐예요. 박진석은 그걸 찾기 시작해요. 박진석은 인사팀에 묻습니다. 이상철 채용 누가 추천했지? 인사팀은 말끝을 흐려요. 그게 말씀드리기 좀. 박진석은 웃지 않아요. 그럼 더 큰일로 만들까? 이 말이 나오면 다 말하죠. 인사팀이 겨우 꺼냅니다. 고성의 사모님 쪽에서. 박진석 눈이 한번 굳어요.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박진석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박진석이 제일 무서울 때는요. 화를 낼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예요. 박진석은 물 한 모금 마시고 말해요. 왜? 인사팀은 떨면서 말해요. 사모님이 내부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박진석은 그 말에서 딱 하나를 잡아요. 동선? 박진석은 바로 감이 와요. 고성이가 우진을 찾는다고 했죠. 그 우진을 찾는데 회사 동선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우진이 회사랑 엮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성이는 여전히 우진을 쫓고 있어요. 고성이는 작은 단서를 잡고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 사람 어제 어디 갔어? 누구를 만났어? 전화는 누구랑 했어? 상대는 숨이 막혀요. 고성이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거든요. 이게 현실 막장이죠. 권력 가진 사람이 사람을 쥐면 숨이 막혀요. 한편 지은호 쪽에도 바람이 불어요. 지은호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은 정순이가 간직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요. 박진석 뒷조사 라인에서 흘러나온 자료 뭉치 중 하나였어요. 고성이가 누군가를 조사하다가 같이 끼어나온 거죠. 그 사진에는 어린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보육원 단체 사진이에요. 지은호가 그 사진을 보자 숨이 멈춰요. 이거 나잖아. 지은호는 확신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그 사진 속에 이지혁도 있다는 거예요.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져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정순이는 그 시절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닫아요. 가난했고 힘들었고 아이들 맡길 수밖에 없었던 시간. 정순이는 그걸 딸이 상처로 기억할까봐 숨겼을 수 있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에게 연락해요. 지은호는 말부터 꺼내지 못해요. 이지혁은 지은호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무슨 일이지? 지은호는 사진을 보내요. 이지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요. 이지혁에게도 봉인한 과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지혁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보육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진짜예요. 이지혁은 자신이 입양이었다는 흔적을 마주해요. 그리고 그걸 숨긴 사람이 이상철일 수도 있다는 걸 느껴요. 이지혁은 원래 비혼주의라며 마음을 닫았죠. 근데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면 누구도 믿기 어려워지거든요. 이지혁은 밤새 잠을 못 자요.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따지고 싶어요. 왜 숨겼어요? 내 인생인데 왜 나만 몰라요? 그런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상철에게 일이 터져요. 이상철은 방제실에서 무리한 작업에 투입됩니다. 원래 절차대로면 전원을 차단하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말해요. 시간 없어. 빨리 해. 현장에서는 그 한마디가 사고를 부릅니다. 이상철은 순간 전기에 노출돼요. 몸이 굳고 숨이 턱 막혀요. 동료들이 뛰어오고 사이렌이 울려요. 이상철은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생각해요. 나 이지혁한테. 그 말을 끝까지 못해요. 응급실로 옮겨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김다정이 달려와서 무너져요. 조옥래는 기도하듯 손을 모아요. 김장수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말해요. 이게 다 누가 밀었냐?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모두가 조용해져요. 이지혁은 병원으로 뛰어옵니다. 이지혁은 분노도 슬픔도 한꺼번에 올라와요. 이지혁은 마음속에 있던 질문들이 폭발하려고 해요. 근데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춰요. 이상철이 누워있는 걸 보는 순간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해요. 사람이요, 미워하려면 살아있어야 미워할 수 있거든요. 죽을까봐 무서우면 미움이 먼저 내려앉아요. 이지혁은 낮게 말해요. 아버지 제발. 지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봐요. 지은호는 마음이 찢어져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지은호는 그냥 옆에 있어요. 그게 지은호의 방식이에요. 박성재도 병원에 와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친구니까요. 박성재는 지은호도 봐요. 박성재는 속이 뒤집혀요. 지은호가 이지혁 곁에 있을수록 박성재 마음은 더 쓸리거든요. 근데 박성재는 티를 못 내요.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이수빈이 병원에 들어와요. 이수빈은 얼굴이 창백한 척해요. 김다정은 이수빈 손을 붙잡고 말해요. 수빈아, 너 아까 그 말. 이수빈은 고개를 숙여요. 엄마,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이 한마디가요, 집안을 더 흔들기 시작합니다. 김다정은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들이 지혁 과거도 이상하고 남편 이상철은 중환자실이고 딸이 수빈은 임신일 수도 있고.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이수빈은 눈치가 빨라요. 이수빈은 이 상황을 기회로도 봐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슬쩍 봅니다. 박성재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해요. 이수빈이 낮게 말해요. 나 진짜면 누가 책임져? 박성재는 숨이 멈춰요. 여기서부터가 오해 막장의 진짜 무서움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도 말이 먼저 사람을 묶어버려요. 한편 박진석은 병원 소식도 듣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해요. 아이고, 이상철 씨가?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더 빠르게 돌아가요. 방제실, 낙하산, 고성이, 사고. 이 네 단어가 한 줄로 연결돼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전화합니다. 당신 이상철 채용에 관여했지? 고성희는 순간 숨이 멎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웃는 목소리로 말해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요?
박진석은 더 낮게 말해요. 중요하지. 아주 중요해. 고성희는 그제야 알죠. 박진석이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묻는다는 걸요. 고성희는 곧바로 방향을 바꿔요. 고성희는 우진 추적하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분간은 끊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박진석 쪽 자료 당장 회수해. 고성희는 흔적을 지우려 해요. 근데 사람은요, 지울수록 더 티가 나요. 박영란은 그 상황을 눈치챕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요. 박영란은 조용히 말해요. 엄마, 뭐 숨기지? 고성희는 웃어요.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박영란은 그 말이 더 확신을 줘요. 숨기네. 박영란은 결국 지은호에게 연락해요. 지은호는 병원이라 망설여요. 근데 박영란은 말해요. 지금 안 오면 내 인생 다시 잠겨요. 지은호는 결국 움직입니다. 지은호는 늘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막장에 끌려들기 쉽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란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보육원 사진을 떠올려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때 이지혁을 알았던 걸까? 그럼 왜 기억이 없지? 기억이 없다는 건 그만큼 아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지혁은 중환자실 앞에서 계속 서 있어요. 이지혁은 아버지에게 따지려던 말을 삼켜요. 근데 삼켰다고 끝이 아니죠. 마음속에서 더 커져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나 모르겠어. 지은호는 조용히 대답해요. 괜찮아요. 지금은 버텨요. 이 말이 시니어 시청자분들한테도 먹히는 포인트예요. 큰 사건보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는 순간이 오래 남거든요. 그런데 병원 복도 끝에서 박성재가 통화를 하는 걸 지은호가 듣게 돼요. 박성재가 아주 낮게 말해요. 아버지, 고성애 쪽 뭔가 있어요. 지은호는 멈춰요. 지은호는 그제야 큰 그림을 느껴요. 이건 사랑 싸움이 아니라 집안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때 박진석이 결정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더 이상 아내로만 보지 않아요. 박진석은 다음날 저녁 식탁을 준비하라고 해요. 고성희는 눈치채요. 오늘 밤 뭔가 터진다. 저녁 식탁엔 고성혜, 박진석, 박성재, 박영라가 앉아요. 고성희는 가장 예쁜 표정으로 앉아요. 박진석은 가장 무표정으로 앉아요. 박영란은 숨을 고르고 박성재는 분위기를 재요. 박진석이 첫 마디를 던져요. 당신 나한테 숨긴 거 뭐야? 고성희는 웃어요. 여보, 또 무슨 영화 찍어요? 박진석은 안 웃어요. 이상철 채용 당신이 했지. 고성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려요.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잡아요. 박진석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제실 사고. 고성희는 물을 마셔요. 시간을 벌어요. 박영라가 입을 열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고성희는 박영라를 쏘아봐요. 그 눈빛이요, 딸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관리 대상을 보는 눈빛이에요. 박진석이 그걸 봅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해요. 영라를 왜 그렇게 몰아붙였어? 고성희는 웃어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해요. 기준이 아니라 통제지. 여기서 고성희가 한 번 더 막장 카드를 꺼내려 해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흔들려 합니다. 당신도 깨끗한 사람 아니잖아. 박진석은 멈칫해요. 고성희는 그 틈을 파고들죠. 고성희는 서류 이야기를 꺼내요. 박진석 회사 내부 문서가 밖으로 나간 흔적. 그 책임을 박성재 쪽으로 돌리려는 수가 보여요. 박성재 얼굴이 굳어요. 박영라가 숨을 삼켜요. 고성희는 남을 밀어서 자신이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현실 막장 최대치예요. 그날 밤 박진석 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사모님 쪽에서 회수 움직임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봐요. 지금도 숨기네. 고성희는 그제야 표정이 굳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바로 표정을 바꿔요. 여보, 우리 집안 망가지게 할 거예요? 박진석이 한마디 합니다. 망가진 건 당신이 먼저야. 그때 병원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이상철 상태가 급변했다는 소식. 이지혁이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요. 박진석은 그 뒷모습을 봅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확신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결심해요.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정리한다. 중환자실 앞, 이지혁은 숨이 가빠요. 이지혁은 의사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지혁은 이상철 손을 잡아요. 이상철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 움직임 하나에 이지혁 마음이 무너져요. 이지혁은 속으로 말해요. 따질 건 나중에. 지금은 살아줘.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고여요. 지은호는 조용히 속삭여요. 선배, 혼자 버티지 마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그 사이 김다정은 또 이수빈을 봐요. 이수빈은 여전히 애매한 표정이에요. 김다정은 확신해버립니다. 수빈이 임신이면 우리 집은 이 오해가요. 집안 전체를 더 크게 흔듭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해요. 지금은 말하면 손해야.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이수빈은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막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석 쪽에서 결정적인 문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상철 채용을 요청한 메일 흔적. 발신 경로가 고성의 라인으로 이어져요. 박진석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려요. 당신이었구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고성의 폰도 울립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얘져요. 이번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요. 여기서 다음이 너무 궁금해져요. 고성이는 이 위기를 누굴 밀어서 넘길까요? 박진석은 끝까지 파고들까요? 아니면 덮을까요? 이수빈의 임신 오해는 어디까지 커질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입양 비밀을 결국 터뜨릴까요? 여러분이라면요, 고성이가 다음 수로 뭘 꺼낼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메시지요. 고성의 폰에 뜬 건 회수 실패였어요. 자료는 이미 박진석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죠. 고성이는 그제야 웃음이 안 나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머릿속이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고성이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박진석도 같은 시간에 보고를 받았어요. 사모님이 자료 회수 시도했습니다. 박진석은 눈썹만 살짝 움직였어요. 이제 확신이 된 거예요. 고성이가 숨긴 게 있다가 아니라 고성이가 지우고 있다로요. 박진석은 실무자에게 짧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인사팀 전체 기록 뽑아. 방제실 채용, 추천 경로 결제 라인. 특히 사모님 비서 라인. 박진석은 결제만 찍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2대째 기업 운영한 사람은요, 사람 쓰는 법을 제일 잘 알아요. 고성이는 차 안에서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녁 집에 있어. 박영나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작업이 있어서요. 고성이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작업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 말이 명령이었죠. 박영나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어요. 고성이는 뭔가를 감췄을 때 항상 딸을 먼저 붙잡았거든요. 박영나는 바로 이지환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오늘은 집 쪽 동선 더 조심해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예요. 몸은 좋고 말수는 적어요. 요즘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지만 박영나만큼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병원 쪽은 더 난리였어요. 중환자실 앞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김다정은 두 손을 비비며 기도했어요. 조옥래는 눈을 감고도 벽을 째려보는 얼굴이었어요. 김장수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상철이를 그 자리에 넣었어?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지혁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입양이니 보육원이니 그런 단어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한다. 그 마음이 이지혁을 붙잡았어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 끝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지은호는 누굴 밀치고 들어가는 성격이 아니죠. 대신 필요한 순간에 꼭 옆에 있어요. 정순이가 딸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정순이는 식당을 접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은호야. 정순이는 딸 손을 잡고만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박성재도 왔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친구인데 부러운데 미안하고요. 박성재는 지은호도 봤어요. 지은호가 이지혁 가까이에 있는 걸 보면 박성재는 속이 쓰려요. 근데 티내면 사람이 아니죠.
박성재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이 박성재의 전부였어요. 그때 이수빈이 나타났어요. 이수빈은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어요. 속이 울렁거리는 척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김다정이 이수빈을 보자마자 울먹였어요. 수빈아, 너는 괜찮니? 이수빈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김다정은 그 말을 임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수빈은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안 분위기에서 오해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옥래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조옥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 수빈이가? 김장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울렁거렸다 그랬구먼.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싶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한 집안에 불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나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수빈보다 이상철이었어요. 하지만 이수빈은 그걸 봤어요. 오빠는 지금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이수빈은 그 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잠깐 따로 불렀어요. 너 진짜야? 이수빈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나도 모르겠다니까. 박성재는 숨이 막혔어요. 이수빈은 그 반응을 느꼈어요. 지금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흔든다. 이수빈은 마음이 더 차가워졌어요. 정순이는 그걸 보고 속이 상했어요. 정순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사람 목숨이 먼저야. 이수빈은 웃는 척만 했어요. 네, 어머니. 말은 공손해도 눈빛은 다르죠.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김다정이 달려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상태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김다정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은호는 숨을 삼켰어요. 이 한 문장이요, 사람을 몇 시간씩 붙잡아 놓아요. 한편 회사에서는 박진석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왜 하필 사고가 지금이지? 박진석은 우연을 잘 안 믿어요. 사업가들은 우연을 싫어하거든요. 박진석은 방제실 사고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초동 조치 기록, 전원 차단 기록, 점검 지시자, 현장 근무표. 이 네 가지요. 여기서 하나라도 이상하면 누군가가 밀었다가 되거든요.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고성이는 방제실 현장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철 씨, 절대 불리한 말하지 마세요. 현장 책임자가 떨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전 정말. 고성이는 끊어요. 변호사 붙여드릴게요. 이 말은 고마운 말 같죠. 근데 실은 입막음이에요. 고성이는 곧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기록 정리해요. 필요 없는 건 없애요. 고성이는 흔적을 지우려 했어요. 그게 고성의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어요. 박진석은 실무자에게 말했어요. 원본은 서버에 남는다. 지우는 순간 지운 흔적이 남는다. 박진석은 그걸 노렸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지혁은 결국 김다정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왜 그 회사야? 김다정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부탁한 적 없어.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그럼 누가 부탁했을까? 조옥래가 이를 악물었어요. 상철이는 남한테 손 벌리는 사람 아니야. 김장수도 한마디 했어요. 그럼 누가 꽂았다는 거지? 지은호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낙하산이 단순 채용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떠올렸어요. 박진석이 요즘 고성이를 의심한다는 것.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폰을 만졌어요.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하나? 근데 박성재는 망설였어요. 지금은 이지혁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는 식당 쪽에 잠깐 들렀어요. 정순이가 가게 문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은호야, 넌 사람한테 너무 착해.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도 이제 무섭다. 정순이는 딸 등을 두드렸어요.
무서우면 더 똑바로 봐.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정면으로 보라는 말. 그때 지강호가 나타났어요. 지강호는 정순이 아들이고 지은호 남동생이에요.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죠. 지강호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돈 좀. 정순이 얼굴이 굳었어요. 또야? 지강호는 짜증을 내요. 내가 언제까지 누나 발밑에서 살아야 해? 지은호는 참았어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강호야, 오늘은 제발. 지강호는 비웃었어요. 누나는 늘 착한 척만 하잖아. 그 말이 지은호 가슴을 찔렀어요. 지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정순이가 먼저 막았어요. 나가. 정순이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가웠어요. 오늘은 진짜 나가. 지강호는 씩 웃으며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집도 흔들리고 있구나.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이지혁이었어요. 이지혁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은호, 잠깐 볼 수 있어?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네, 지금 갈게요. 지은호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이지혁을 만났어요. 이지혁은 눈밑이 꺼져 있었어요. 이지혁은 말없이 사진을 꺼냈어요. 그 보육원 단체 사진이었어요. 지은호는 숨이 멎었어요. 이지혁이 물었어요. 이거 기억나?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 한마디가요, 묘하게 가까워요. 같이 잊었고 같이 무서운 거예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나한테 뭔가 숨긴 게 있는 것 같아.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봤어요.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숨긴 게 있어도 지금은 아버지부터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근데. 이지혁이 말을 삼켰어요. 지은호가 물었어요. 근데 뭐요? 이지혁이 겨우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말이 이지혁의 약점이었어요. 바로 그때 박진석에게 전화가 옵니다. 실무자가 말해요. 사모님 비서 라인에서 이상철 채용 요청 메일 확인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물어요. 증거는? 실무자가 말해요. 메일 원본, 서버 로그, 발신 기록. 박진석은 짧게 말해요. 좋아. 이 조화가 무서워요. 이제 덮는 게 아니라 치겠다는 뜻이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한 번 더 준비했어요. 박성재를 불렀어요. 박성재는 들어오자마자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 얼굴이 전쟁 얼굴이었거든요. 박진석이 말했어요. 너 고성애 쪽에서 움직임 느낀 거 없냐? 박성재는 숨을 삼켰어요. 박성재는 사실 느꼈어요. 고성희가 요즘 더 급했거든요. 근데 박성재는 말의 순서를 계산했어요. 말 잘못하면 집이 무너진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에 영나를 너무 조이고 있어요. 박진석 눈빛이 변했어요. 왜?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박진석이 딱 끊어요. 정확히 알아와. 박영란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성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웃었어요. 영나야, 엄마가 좋은 자리 알아봤어. 박영란은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 결혼 생각 없어요. 고성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야. 박영란은 조용히 맞받아쳐요. 엄마한테는 통제겠죠. 고성의 눈이 차가워져요. 너 누가 그런 말 가르쳤니? 박영란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배웠어요. 엄마한테. 딸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흔들려야 하는데요. 고성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서워져요. 고성희가 말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내 주변부터 망가져. 박영란 얼굴이 하얘져요. 박영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엄마는 말로만 그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이지환이 들어왔어요. 이지환은 분위기를 보고 바로 알아요. 지금 위험하다. 이지환은 아무 말 없이 박영란 옆에 서요. 그게 이지환의 방식이었어요. 고성희는 이지환까지 보며 말했어요.
너도 내 자리 지키려면 입 조심해. 이지화는 고개만 숙였어요. 근데 속은 끓고 있었어요. 이지화는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사람을 조종하면 더 민감하게 느껴요. 병원에서는 이상철이 잠깐 의식을 찾았어요. 김다정이 손을 붙잡았어요. 여보, 나야. 이상철 눈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이지혁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지혁이 말하려다 멈췄어요. 왜 숨겼어요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살아줘요만 남았어요. 이상철은 숨을 힘겹게 쉬었어요. 그 짧은 숨이요, 사람 마음을 바꿔요. 그날 밤 병원 로비에서 사건이 하나 더 터져요. 지강호가 갑자기 나타나요. 지강호가 누굴 피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지은호는 직감해요. 또 사고 쳤다. 지강호가 말해요. 누나, 나 좀 숨겨줘. 정순이가 소리쳤어요. 너 또 뭐 했어? 지강호는 이를 갈아요.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이요, 철없는 애가 처음으로 내뱉는 진짜 공포 같았어요. 지강호는 빚이 생겼고 그 빚을 쫓는 사람이 박진석 회사 주변 인간이었어요. 이게 연결되면 무섭죠. 서민과 문제처럼 보이던 게 재벌과 권력 싸움이랑 붙어버리거든요. 박진석은 그 사실을 아직 몰라요. 하지만 고성희는 이런 걸 잘 맡아요. 고성희는 사람의 약점을 쌓아놓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이 고성희를 불렀어요. 회사로 와. 고성희는 웃으며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진석은 서류를 탁 내려놨어요. 이상철 채용 요청. 고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진석이 말해요. 내 비서 라인에서 메일이 갔더라. 고성희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서 울면 져요. 고성희는 단단하게 말해요. 당신 나 의심해요? 박진석이 대답해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이 말이요, 결혼이 끝나기 직전 말이에요. 고성희는 방향을 틀어요. 나 이상철 도와주려 한 거야. 박진석이 물어요. 왜 하필 이상철? 고성희가 말해요. 이지혁 때문이지. 박진석 눈이 가늘어져요. 이지혁이 왜? 고성희는 여기서 한 방을 노려요. 이지혁이 지은호랑 엮이잖아. 박진석은 처음 듣는 듯한 얼굴이에요. 고성희는 이어가요. 그 여자 그냥 평범한 여자 아니야. 박진석이 딱 끊어요. 그래서 이상철을 끌어들였다고. 고성희는 웃어요. 가족은 붙잡아야 하잖아. 말은 예쁜데 속이 썩었죠.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무슨 카드를 쥔 건지 끝까지 보려고 했어요. 박진석은 속으로 결론 냈어요. 이 여자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용한다. 그날 저녁 이지혁은 중환자실 앞에서 지은호를 만났어요. 지은호는 물 한 병을 건넸어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나 너한테 미안하다. 지은호는 조용히 웃었어요. 지금은 미안하단 말 말아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호가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부터 지켜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이 흔들렸어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라고 선을 그었던 사람이죠. 근데 지은호 앞에서는 선이 자꾸 무너져요. 바로 그때 이지혁 폰에 또 메시지가 와요. 입양 서류 원본 존재. 이지혁 손이 차가워져요. 지은호도 그 표정을 봐요. 또 무슨 일이에요? 이지혁은 숨을 들이쉬어요. 나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아.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요. 이 짧은 문장이요, 시니어 시청자도 마음에 남아요. 사람은 결국 혼자 못 버티거든요. 이수빈은 그 사이 임신 오해를 더 크게 만들 기회를 봐요. 이수빈은 일부러 산부인과 앞을 지나가요. 누가 볼 수 있게요. 이수빈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요. 그게 박성재였어요. 박성재는 속이 타요. 이수빈이 왜 저기 있지? 박성재는 더 깊이 끌려들어요. 박성재가 이수빈을 붙잡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수빈은 눈물을 살짝 묻혀요. 나도 무서워. 박성재는 그 말에 흔들려요. 이수빈은 바로 그걸 노려요. 진짜 임신이 아니라도 사람 마음을 묶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수빈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조옥래예요. 조옥래는 집안에서 제일 눈이 날카로워요.
조옥래는 이수빈 표정을 보고 알아요. 저건 진짜 공포가 아니다. 조옥래는 속으로 결론 내려요. 수빈이가 뭔가 꾸민다. 조옥래가 이수빈을 불러요. 수빈아,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이수빈은 웃으며 들어가요. 조옥래가 말해요. 너 임신 맞아? 이수빈은 순간 멈칫해요. 조옥래는 이어가요. 거짓말이면 너만 다친다. 이수빈은 입술을 깨물어요. 여기서 들키면 판이 깨져요. 이수빈은 애매하게 말해요. 아직 검사 전이에요. 조옥래는 한숨을 쉬어요. 검사 전이면 입부터 닫아. 이 한마디가요, 이수빈에겐 처음 듣는 진짜 어른 말이에요. 이상철 사고는 점점 의심스러워져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작은 말을 흘려요. 전원 차단 기록이 이상해요. 김다정이 그 말을 듣고 얼어붙어요. 이지혁도 그 말을 들어요. 이지혁은 생각해요. 아버지가 낙하산이라서 무리한 일을 떠안았나? 근데 그게 더 깊으면요. 누가 일부러 무리하게 만들었나? 여기서부터 스릴이 커져요. 박진석은 결국 한 가지를 확신해요. 고성이가 우진을 쫓는 이유가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것. 돈이든 약점이든 권력이든 무언가가 있어요.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던져요. 고성이, 우진이랑 너랑 무슨 관계야? 고성이는 순간 표정이 깨져요. 그 1초가요 답이에요. 고성이는 바로 웃음으로 덮어요. 당신 미쳤어요? 박진석은 조용히 말해요. 내가 미쳐야 내가 무너지지. 이 말로 고성의 등골이 서늘해져요. 여기서부터 고성이가 진짜로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우진 추적을 다시 걸어요. 단 이번엔 더 위험하게요. 고성이는 사람을 하나 더 붙여요. 이번엔 사진을 찍어. 증거를 만들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대를 잡는 증거가 아니라 상대를 잡히게 만드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박영란은 그 낌새를 느껴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말해요. 나 엄마가 무서워. 이지환은 짧게 대답해요. 도망칠 준비해요. 박영란 눈이 커져요. 이지환이 이어 말해요. 도망은 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이겨요. 이 말이요, 시니어들도 고개 끄덕이는 말이에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지키려 해요. 지강호 문제까지 겹치니까요. 지은호는 지강호를 붙잡고 말해요. 강호야, 너 진짜 무너지기 전에 멈춰. 지강호는 소리쳐요. 누나만 잘났지. 지은호는 울컥하지만 참아요. 그리고 말해요. 나도 무너져. 근데 우리 엄마는 더 무너져. 지강호는 그 말에 잠깐 멈춰요. 아주 잠깐이지만요. 그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상철이 의식을 조금 더 찾습니다. 이지혁이 손을 잡고 말해요. 아버지,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이상철은 눈을 감았다가 겨우 뜹니다. 입술이 떨려요. 말하려고 하는데 숨이 찹니다. 이지혁이 울먹여요. 나 다 알아도 돼요. 이상철이 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여요. 그게 미안하다 같아요. 그 순간 김다정 폰이 울려요. 모르는 번호예요. 김다정이 받자마자 굳어요. 상대가 낮게 말해요. 이상철 씨 사고 파고들지 마세요. 김다정이 숨이 막혀요. 여기서 확실해져요.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지혁이 그 말을 듣습니다. 이지혁 눈빛이 바뀌어요. 이제 이지혁은요, 아버지를 살리는 것에서 아버지를 지키는 것으로 넘어가요. 살리는 건 의사가 하지만 지키는 건 가족이 하거든요. 박성재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해요. 이상철 씨 사고 협박 전화가 왔대요. 박진석 눈이 더 차가워져요. 박진석이 말해요. 고성이가 단독으로 할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 무섭죠. 뒤에 더 큰 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수빈은 점점 겁이 나요. 오해로 시작한 임신 이야기가 이제는 자기 발목을 잡기 시작해요. 조옥래가 계속 지켜보거든요. 김장수도 이상해요. 왜 검사를 안 하냐? 이수빈은 궁지에 몰려요. 이수빈은 결국 결심해요. 검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이수빈이 병원 예약 문자 화면을 일부러 보이게 해요. 김다정이 그걸 보고 더 믿어요. 이수빈은 속으로 울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수빈도 사람이라 가끔은 자기가 만든 판에 겁을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진짜로 고성희에게 덫을 놓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 앞에서 일부러 말해요. 우진, 오늘 밤 움직인다더라. 고성의 눈동자가 확 흔들려요. 고성희는 바로 반응해요. 어디서? 박진석은 속으로 확신해요. 역시 걸렸다. 박진석은 말해요. 모른다면서 왜 묻지? 고성희는 웃음으로 덮으려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진석은 조용히 말해요. 그 궁금증이 너를 무너뜨릴 거야. 이제요, 다음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고성희는 오늘 밤 정말 우진을 잡으러 갈까요? 박진석은 그 현장을 잡으러 갈까요? 이상철 사고 협박 전화의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이지혁 입양 서류 원본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지은호와 이지혁 보육원 사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수빈의 임신 오해는 언제, 어떻게 터질까요? 박성재는 끝까지 아버지 편일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까요? 그날 밤이요, 고성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꾸미고 나갔는데요. 우진이 움직인다는 말 한마디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고성희는 차 안에서 이지환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오늘은 말을 하지 말고 길만 봐. 이지환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영란은 집에 혼자 남아있다가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박영란은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밤 엄마가 이상해요.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한참을 쳐다봤어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먼저 봤어요. 정순이는 식당 문을 잠그면서도 딸 표정만 보고 알아챘어요. 또 무슨 일이니? 지은호는 웃으려다 말았어요. 엄마, 나 오늘 병원 먼저 갈게요. 병원 쪽은요, 이상철 상태가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떨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김다정은 잠도 못 자고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았고요. 조옥래는 그 작은 변화에도 신경이 곤두섰어요. 김장수는 누가 협박 전화를 했냐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이지혁은요, 숨을 쉬고 있어도 마음이 계속 달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지혁은 중환자실 문만 보면 속이 뒤집혔고요. 그런데도 이지혁은 참고 있었어요.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걸 이지혁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박진석은 그날 밤을 따질 때로 만들려고 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움직이는 순간을 잡으려 했어요. 박진석은 실무자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사모님 동선 확인. 현장에 사람 붙여. 난 티나면 끝이다. 박성재는요, 아버지 박진석이 무섭게 조용한 걸 보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성재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박성재는 몰래 이지혁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밤 아버지가 고성희를 잡으려는 것 같아. 이지혁은 답장을 길게 못했어요. 알았다. 조심해. 그게 전부였어요. 고성희는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어요. 고성희는 창밖을 보다가 스스로도 웃겼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성희는 우진을 놓치면 자기 인생이 흔들린다고 믿고 있거든요. 사람은요,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감옥이 돼요. 이지환은 조용히 차를 세웠어요. 그때 고성의 폰이 울렸어요. 익숙한 번호였어요. 고성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어디야? 상대는 짧게 말했어요. 근처입니다. 고성희는 확신했어요. 우진이 근처다. 그 확신이 고성희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같은 시각 박진석은 차 안이 아니라 회사 라운지에 있었어요. 박진석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진석은 싸움을 그림으로 보거든요. 자기가 움직이면 상대가 눈치챈다는 걸 알아요. 박진석은 실무자에게 계속 물었어요. 사모님 차량 번호 확인. 사모님 내린다. 사모님 전화한다.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박진석은 마음속으로 딱 한 줄이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증명해. 고성희는 결국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요, 평소처럼 우아하게 걷지 못했어요. 걸음이 빨랐어요. 급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박영란이었어요. 박영란은 몰래 따라왔어요. 이지환이 일부러 신호를 줬거든요.
박영란은 마음이 찢어졌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박영란은 스스로를 붙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봐야 해. 고성이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고성이를 불렀어요. 사모님. 고성이가 돌아보는데요. 그 사람은 우진이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고성이가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눈이 먼저 흔들렸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박진석 대표님이 전해달래요.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고성이는 가짜 웃음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인지.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고성이가 봉투를 열었는데요. 그 안에는 메일 출력물이 있었어요. 방제실 채용 요청 메일. 고성의 비서 라인에서 나간 기록. 서버 로그까지 붙어 있었어요. 고성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박영란도 봤어요. 박영란은 다리가 풀렸어요. 엄마가 진짜로. 딸이 처음으로 엄마를 범인으로 보는 순간이었어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무너지는 대신 반격을 계산했어요. 고성이는 남자를 똑바로 봤어요. 그거요? 도와준 거예요. 남자가 웃었어요. 대표님이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깨달았어요. 박진석이 변명할 틈을 일부러 줬다는 걸요. 고성이가 말했어요. 이상철 씨 좋은 분이잖아요. 남자는 딱 잘랐어요. 그 좋은 분이 중환자실에 계시죠. 고성이는 그 말에 순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더 독해졌어요. 당신 지금 나 협박해?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대표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그때요, 고성이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끝낼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열지요. 고성이는 결국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부터 플랜 바꿔요. 박진석이 움직였어요. 그 말이요, 고성이가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니어 시청자도 여기서 딱 느껴요. 뒤가 있구나. 박진석 실무자도 바로 보고했어요. 사모님 통화했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상대 번호 추적. 연결된 사람 전부 뽑아. 병원에서는요, 김다정이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엔 다시 모르는 번호였어요. 김다정이 떨면서 받았더니 상대가 말했어요. 상철 씨 일 더 알아보지 마세요. 김다정이 숨이 멎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상대는 딱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고성이가 다 망칠 겁니다. 김다정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김다정은 이지혁을 봤어요. 이지혁도 그 말을 들었어요. 이지혁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이지혁은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고성의 이름이 나왔다. 박성재는 말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박성재는 그 순간 아버지 박진석이 떠올랐어요. 박진석이 왜 이렇게까지 조용한지. 박성재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이미 같은 생각이구나. 지은호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순이를 먼저 떠올렸어요. 고성이가 정말 괴물이면 정순이 같은 약한 사람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낯선 전화 오면 받지 마요. 정순이는 딸 눈빛 보고 바로 알았어요. 그 여자 또 왔니? 지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순이는 한숨을 쉬면서도 단단했어요. 은호야, 엄마는 괜찮아. 근데 그 말이요,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딸을 안심시키는 말이었죠. 여기서 지강호가 끼어들어요. 지강호는 병원 로비에서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누나, 나 진짜 큰일 났어. 지은호는 화가 나는데도 참았어요. 또 뭐야? 지강호가 말했어요. 나 어떤 사람이 돈 갚으래. 근데 그 사람들 박진석 회사 이름 꺼내. 지은호가 얼어붙었어요. 정순이도 얼어붙었어요. 지강호는 떨면서 말했어요. 나 진짜로 맞을 것 같아. 지은호는 속이 뒤집혔어요. 너 왜 그런 데랑 엮여? 지강호는 울컥했어요. 누나만 잘났잖아. 지은호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딱 한마디 했어요.
강호야, 지금부터는 숨기지 마. 지강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장면이요, 막장인데 현실적이에요. 가족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고성희를 집으로 불러요. 오늘 밤 집에서 이야기하자. 고성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여보. 근데 속은 이미 전쟁이었죠. 집에는 박영란도 있었고 박성재도 있었어요. 박영란은 말이 없었어요. 말 대신 표정이 각오였어요. 박진석이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이상철 채용 당신이 했지. 고성희는 물컵을 들었다 내려놨어요. 도와준 거예요. 박진석이 물었어요. 왜 하필 이상철이야? 고성희는 드디어 명분을 꺼냈어요. 이지혁 때문이에요.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지혁이 왜? 고성희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이지혁 약점이 있어요. 그 말에 박성재가 숨을 삼켰어요. 박영란도 손이 떨렸어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무슨 약점? 고성희는 여기서 한 방에 끝내려 했어요. 이지혁 입양이에요. 박진석 표정이 굳었어요. 이상철이 입양 사실을 숨긴 것도 이지혁이 몰랐던 것도 고성희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한 번에 박진석 머리에 들어왔어요. 박진석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고성희는 웃었어요. 여보, 난 당신 아내잖아요. 박진석은 안 웃었어요. 아내가 아니라 감시자겠지. 박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보고 있었거든요. 박영란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고성희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너는 조용히 있어. 박영란가 떨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고성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박진석이 그 순간 딸 편을 들었어요. 영란 말이 맞다. 고성희가 박진석을 봤어요. 여보, 지금 딸 편 들어요? 박진석이 딱 잘랐어요. 난 진실 편이야. 고성희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고성희가 현실 막장의 다음 수를 꺼냅니다. 가족을 찢는 카드요. 고성희가 말했어요. 이지혁 약점은 입양만이 아니에요. 박진석이 물었어요. 또 뭐가 있어? 고성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지은호.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박성재가 먼저 반응했어요. 지은호 이름은 박성재 심장을 흔들거든요. 박진석은 눈이 날카로워졌고요.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성희가 말했어요. 지은호도 보육원 출신이죠. 그리고 이지혁도요. 둘이 같은 곳이었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어요. 그걸로 뭘 하려고? 고성희는 웃었어요. 그럼요, 뭘 하죠? 사람들은 과거에 약하잖아요. 박진석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고성희는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소재를 던지고 있다는 걸요. 이 장면이 터지면요, 다음 연결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가 흔들려요. 그리고 이상철이 더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다치면 남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무너지거든요.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나도 하나 말해줄게. 고성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박진석이 이어 말했어요. 방제실 사고 너랑 연결돼 있더라. 고성희가 순간 멈췄어요. 그 1초가 답이에요. 고성희는 바로 웃음으로 덮으려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박진석이 딱 잘랐어요. 전원 차단 기록. 점검 지시자. 내 비서 라인이 연결돼.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석이 준비를 끝냈다는 걸요. 그 시각 병원에서 이상철이 다시 위기였어요. 의사가 뛰어다녔고요. 김다정은 울었어요. 조옥래는 이를 갈았어요. 이지혁은 결국 속으로 결심했어요. 누가 했든 끝까지 간다. 그 결심이요, 이지혁을 일 잘하는 남자에서 가족 지키는 남자로 바꿔요. 지은호는 이지혁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혼자 하지 말아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나도 내 가족 지키고 싶어요. 정순이 얼굴이 스쳐 지나가요. 지강호 얼굴도 스쳐 지나가요. 지은호는 지금 전쟁 한복판이에요.
여기서 20분 추가 분량의 끝을 또 강하게 걸어줄게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요. 너 우진 때문에 시작했지? 근데 이제 우진이 아니라 내가 끝이야. 고성이는 그 말에 웃으려다가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고성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여보,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그 말과 동시에 박영나 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요. 엄마 비밀, 내가 먼저 말하면 내가 죽는다. 박영나 얼굴이 하얘져요. 박영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엄마 고성이를 먼저 봐요. 엄마가 아니라 괴물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궁금해지실 거예요. 고성이가 말한 박진석이 모르는 것은 뭘까요? 박영나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방제실 사고는 정말로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 보육원 사진의 진짜 의미는 이제부터 풀리는 걸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성이가 어디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박진석이 어떤 방식으로 끝장을 볼지 여러분 예상이 진짜 궁금해요.